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8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태어나는 정화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해야 하는 것이 좋은 배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일간은 정화가 됩니다.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일간은 화가 되죠. 화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 똑같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은 화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병화가 양화임에 반해서 정화는 음에 해당되는 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화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기운, 따뜻한 기운 내지는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인데,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배합법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때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고요. 대체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서 아주 맹렬한 빛과 아주 강렬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이고, 또 양을 대표하는 것이 또 병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 양, 광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한다. 즉 병화는 스스로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과 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임수로서 수보, 영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자, 정화가 인위적인 불이고요.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 맞죠. 이건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연적인 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로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내지는 전기불 같은 것, 호롱불 같은 것도 있죠. 촛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아까 말했던 병화가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모닥불을 만들려면 장작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기불을 켜려고 하면 전기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인위적인 불은 뭐예요? 뭔가가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생겨주는 목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가 좋아하는 목은 편인인 을목이 아니라 정인인 간목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정인은 좋은 거고요. 나를 낳아준 정모 같은 것이고, 편인은 나를 낳아주지 않고 그냥 계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육친론이라고 해서 이제 재성을 아버지로 보고 내지는 재성을 처로 보는데, 정제는 본처요, 편제는 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인은 나를 낳아준 본 엄마가 되는 것이고, 또 편인은 계모와 같은 것이니까 당연히 정인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신금은 그러면 정인인 무토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는 편인인 기토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정인이라서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병화죠. 똑같은 병화죠. 정화는 음화가 되고 병화는 양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병화가 아무리 자연적인 불이라 하더라도 병화도 약할 때는 인성이 필요할 때, 그러면 병화는 정인인 을목이 더 좋다, 이러한 이론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도 약할 때는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간목은 대체적으로 제가 뭘 할 때 설명할 때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초나 회목과 같아서 작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풀 뜯어다가 캠프파이어 하는 게 오래 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큰 장작을 때우는 게 더 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풀을 떼봤자 금방 타고 날아가 버리지만 큰 장작을 갖다가 태우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오래오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인이다 편인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양목이냐 음목이냐의 차이에서 연유를 해야지, 이건 정편으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신금도 정인이 무토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병화도 간목이 원래 실질적으로 좋은 것인데 그냥 정편인으로 나누게 되면 을목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양목인 간목이 좋으냐 음목인 을목이 좋으냐 이런 쪽으로 이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공이 일간이 약했을 때, 약한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인편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목인 간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뭐 병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화가 더 그렇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인성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그죠? 인성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화식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질 식자, 질식할 식자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이 꺼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전기를 쓰는데 210V인가요? 220V를 아마 쓰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110V를 쓰다가 일본이 지금 110V 쓰고요. 220V를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거 승합을 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저 국민학교 다닐 때도 110V를 쓰다가 이거를 어렸을 때 220V로 승합을 하면서 트랜스를 하나씩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220V의 그런 전기를 쓰게 되는데, 갑자기 220V가 아니라 2만 볼트의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만 볼트, 2만 V라고 이렇게 대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볼트의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 다 못 쓰게 되죠. 컴퓨터도 박살날 것이고, 냉장고, TV, 그죠?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타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목다 화식이라고 해서 너무 센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불을 지필 때 작은 불에다가 장작을 너무 많이 쌓게 되면 숨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숨구멍도 없이 장작을 너무 많이 쌓게 되면 불이 오히려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똑같은 목다 화식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인의적인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절을 시켜줘야 돼요. 너무 많은 목이 정화를 꺼뜨리지 않도록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인월의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죠?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 목다화식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경금은 또 어떤 사람들 일간이 정한데 경금 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주변의 글자들이 어떻게 생극 재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목다 화식으로 인해서 불을 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뿔이 있는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목을 갖다가 금극목해서 목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절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다화식 되지 않도록, 즉 뭐냐면 우리가 왜 바깥
겉에 저기 전압기 이전에는 2만 볼트 이상의 전압이 다 들어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변압기에서 2만 볼트의 전기를 갖다가 220볼트로 낮춰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그 변압기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견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을 써서 쓸 용자에다가 재물재자죠. 재성을 써서 인성을 갖다가 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파한다고 해서 인성을 갖다가 완전히 못쓰게 박살낸다가 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성을 분할시켜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준다. 즉 2만 볼트의 전기를 좀 가전제품이 쓸 수 있도록 200볼트로 낮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봄에 해당이 되죠. 봄. 그래서 인묘진월이 모두 3개월이 모두 봄에 해당이 됩니다. 4, 5, 미월이라고 하는 3개의 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의 3가지 석 달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의 석 달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이때는 초춘이라고 하고요. 초춘.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늦봄이라고 해서 개춘 내지는 모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다 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모두 모기왕한 모강철입니다. 단 한 가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목, 묘목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진월도 마찬가지로 한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진월에 묘를 다시 본다거나 천간에 간목이 다시 투출한다거나 하면은 진월도 다시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원래 진술, 축, 미, 월은 4개 월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뭘로 하냐면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월 다음 달 묘월, 그 다음에 진월할 때 또 진월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은 서방으로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방으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에 해당이 되고 초봄에 해당이 되죠. 단 봄이라고 해서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묘월이나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듣기는 그죠, 따뜻한 그런 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바로 겨울인 축월에서 바로 인월로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인월은 아직은 한겨울에 그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월은 지금이 이제 양력으로는 대체적으로 2월 정도 되는데, 2월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2월 되면은요 아직은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꽃샘추위. 누가 이름을 참 잘 지어낸 것 같아요. 이제 봄에 따뜻한 양기가 들어오게 되면 뭐 개나리든 진달래든 이제 온기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겨울이 지나가면서 시샘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동장군으로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호령하고 지났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는데 저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고는 그냥 좋게 보고는 못 가겠다 해서 2월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 꽃샘추위도 추울 때는 굉장히 오싹오싹하게 춥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 지금 인월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 인월에 모광절에 목이 왕한 계절에 정화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화라고 하는 것은 인에 이르게 되면 장생이 되는 것이죠. 장생. 화는 인에 장생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은 인에서 뭐가 되죠? 그죠?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왕하고 화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병화를 설명할 때 병화는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 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왕,
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날 때는 병화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그래서 병화가 왕할 때는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정화.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양화입니다. 양화. 그래서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인성이 어느 정도 왕해도 목다화직되는 그런 것은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정화는 등촉지화가 같기 때문에 인성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금으로서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목이 인월 자체 목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게 되면 이 경금으로서 목이 많아서 정화를 꺼뜨리는 목다화식되는 것을 절제시켜 줄 수 있다.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용제파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뿌리 있는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 억제하게 되면 정화가 활활 타오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화가 계속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이 피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세상이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본 경우에는 다시 수가 있어서 너무 정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화가 왕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수인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뭘 쓴다? 임수를 쓴다. 해서 양수인 임수를 써가지고 병화도 수보양광이 되는 것이고, 정화도 왕했을 때 임수를 보면 수보양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고, 아까 말했던 2만 볼트의 전기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변압기 내지는 트랜스가 한다고 했죠. 그 트랜스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경금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잘 살아남게 되면 화의 기운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임수가 있으면 그 화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인월에 정화는 목이 너무 왕해지면 안 되니까 재성인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화인 정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인월, 즉 초봄에 해당이 되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화인 정화인 것이고요. 월지는 양목인 인목이죠. 자, 인목은 이것은 양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묘월이죠. 묘목은 음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화가 양목을 본 것이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간을 생해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인성이다라고 하는데, 양대음, 음대양, 이게 마침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음대음, 양대양 이렇게 되면 편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은 목도 왕하지만 화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모왕자상하다.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데, 한 가지 단점이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양화는 강렬한 그런 태양과 같지만은 정화는 등쪽지와 같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하고, 화가 치열해지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준다라고 이렇게 봤죠. 자, 오늘 일지를 한번 볼게요. 일지 해수를 봐가지고 정해일주가 되죠. 자, 정화가 일지에서 정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해일주인 사람들이 일지정관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바른 생활 어린이라고 하죠. 굉장히 교과서적이면서 또 해중에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심성 자체가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반듯반듯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정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정해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정해일주가 되는데, 자,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인해가 합합니다. 인해, 자, 자축합은 뭐죠?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합을 하면 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술이 합하면 이거는 합하면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진유합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신, 물론 합수가 되는데 뭐 사신 합수는 사진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 합으로 보는 것이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오미 합 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목 옆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인의 한목이 되죠.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자, 다른 병화가 아니라 일간 정화에 목이 왕한 계절에 이렇게 해수를 봐서 인의 한목하게 되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왕해진다.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경금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경금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뿌리도 축토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의 뿌리들 둔 경금은 그렇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뿌리가 있는 것과 뿌리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은 음금인 신금보다는 양금인 경금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벨 때 면도칼 가지고 내지는 조각도 가지고 큰 나무를 베지 못하죠. 그래서 기계톱이라든가 큰 톱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작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뭘로 한다?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한다. 뭐 신금은 그러면 있으나 마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또 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재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핵심은 어디 있다? 신금이 아니라 경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사주를 어느 정도 갖춘 사주입니다. 이거는 자, 괜찮은 사주란 얘기죠. 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해서 목다화식 되는 것을 용재파인하죠. 인해 한목 돼가지고 목이 다시 왕해지지만 역시나 경금이 있기 때문에 큰 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인해 한목 돼서 해수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임수의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화가 치열해지는 것을 약간의 남아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의 기운으로도 저거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진 강의를 많이 해왔지만 이 정도는 국세를 어느 정도 잘 갖춘 국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시에서 뭔가 하나를 더 첨부한다, 무언가 하나를 뺀다, 이런 개념은 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생시를 어떻게 잡느냐는 뭘 봐야 되냐면 대운에 따라서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잘 갖추어진 그런 사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 있죠. 목화, 토, 금수, 오행도 모두 갖춰져 있는데 그 오행이 전혀 쓸데없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옥에 티가 지는 것인데, 그래도 이 신금도 나쁘진 않죠. 수를 생해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3주가 아주 알차게 짜여져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잡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이제 잡는데요, 3주까지만 해도 거의 뭐 군더더기 없이 잘 짜여진 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자, 대운이 이렇게 흐를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흐르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죠. 물론 이제 50대 60대가 돼선 다시 이제 금운으로 가긴 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건 뭐예요? 50대 60대까지의 대운이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으로, 수운에서 금운으로 가는 거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날 때 여기 생시를 갖다가 남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목화를 집어넣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양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금수의 기운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기다 수를 집어넣으면 요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다시 화를 집어넣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죠. 특히나 여기는 절대 오지 말아야 할 생시가 어떤 거가 있냐면, 을사시 같은 경우는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해상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정관이 사해상충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죠. 뭐 사해상충 되면 화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화도 깨지고요, 수도 같이 깨지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같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만 좀 조심한다라고 하면 뭐 나머지는 대운을 보고 나서 생시를 잡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진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생시를 이렇게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